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4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지난 3일 정당 선거지원금 440억 원을 반납하고 그 반납된 재원으로 투표 참가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4.15 총선 선거운동 일환으로 국토 종주 중인 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도를 달리며 뵙는 많은 분들이 코로나19로 주저앉기 일보 직전이라고 울상인데 이런 고단한 서민들의 삶을 여의도 기득권 정치 세력과 구중 궁궐에 계신 분은 알까 생각해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공적 마스크 구매 가격을 한 장에 1,000원 정도로 계산하면 4,400만 장을 구입할 수 있고 유권자 1인당 2매 정도를 나눠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선관위는 마스크를 안 하고 투표장에 오는 유권자에 대비해 800만 장 정도를 마련하기 위한 예산 요구를 했지만 재정당국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는다고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 대수가 2월 대비 21.4% 증가한 2만 304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3% 증가한 수치로 이에 따라 올해 1분기 누적 대수는 5만 4,669대로 전년 동기 5만 2,161대보다 4.8% 증가했습니다.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 벤츠가 5,093대로 가장 많았으며 BMW 4,811대, 쉐보레 1,363대, 볼보 1,162대, 아우디 1,151대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3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신차 출시와 함께 개별 소비세 인하 등으로 전월 대비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이 2020년 온드림 미래산업 인재 장학생 선발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선발 분야는 지능정보기술과 바이오헬스, 에너지 신산업 등 모두 3가지 분야로 지원 대상은 재학 중인 대학생 2, 3학년과 대학원 신입생과 재학생입니다.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과 함께 매학기 학습 지원비가 지급되고 해외 대학에 진출할 경우 체제비도 지원됩니다. 신청 서류 제출은 오는 29일까지로 정몽구재단은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다음 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전공 및 인성 면접을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계획입니다. KT가 상설기구화한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에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영입했습니다. 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준법감시위원회에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하고 새 법무실장인 안상돈 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을 영입했습니다. KT 준법감시위원회는 기존 법무실의 컴플라이언스 사무국과 윤리경영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 등 비상설 운영 조직을 하나로 합쳐 상설화한 기구입니다. KT는 사업과 경영활동 전반에 준법 윤리의식을 강화하려는 구현모 신임 대표의 의지가 녹아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 카운티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 2명이 발생해 공장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3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세탁기 공장에서 공장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가동을 중단하고 방역 작업을 한 뒤 6일부터 가동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8년 가동을 시작한 뉴베리 카운티 공장은 9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연간 약 100만 대의 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시민단체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의 요구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 측은 위원회 활동이 이 부회장의 재판과 무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서 물러나도록 권고하고
삼성의 불법 행위들을 시정하도록 강력하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준법감시위는 권고안에 대한 삼성 측의 사과문을 검토한 뒤 노동 관련 구체적인 개선 의견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달 27일 삼성 피해자 공동투쟁과 면담을 갖고 위원회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권고안 내용과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마카롱 택시 운영사인 KST 모빌리티가 최근 개정된 여객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맞춰 플랫폼 가맹 사업을 전국 10곳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KST 모빌리티는 플랫폼 가맹 사업 구역 확대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신청서 승인 후 KST 모빌리티의 사업구역은 서울과 대구, 울산 등을 더해 총 10곳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회사는 이곳에서 플랫폼 가맹 사업을 펼치기 위한 가맹 택시를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행열 KST 모빌리티 대표는 마카롱 택시는 택시 제도권 내 혁신을 통해 한국형 모빌리티 서비스의 표준을 제시했다며 향후 단순 운송 서비스를 뛰어넘어 이용자에게 특별한 이동의 가치를 선사하는 모빌리티 플랫폼 혁신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법조팀 기자가 현직 검사장과 유착돼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고 MBC에 폭로했던 인사는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검찰을 신랄히 비판해온 현 정권 골수 지지자 지모 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 씨는 지난 31일 MBC가 방송했던 채널A 법조팀 기자와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의 유착 의혹도 제보했습니다. 지 씨는 페이스북에서는 가명으로 활동해왔고 자신이 이번 MBC 보도의 제보자이면서도 제3자인 것처럼 관련 보도를 해석하고 홍보했습니다. 지 씨는 MBC 보도 하루 전인 지난 30일에는 갑자기 꿈에 내일 MBC 뉴스데스크를 보라는 신의 메시지가 라는 글을 썼으며 MBC 측으로부터 다음 날 자신의 제보한 내용이 보도된다는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법조팀 기자와 윤석열 최측근 검사장의 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한 지모 씨는 평소 페이스북을 통해 열린민주당을 옹호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검찰에 대한 적대심을 가감없이 드러내왔고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 역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 씨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기자회견 날인 지난달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수처 수사 대상 1호라며 조국은 무죄라고 주장해온 최강욱, 황희석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지 씨의 정치적 성향과 그간 태도를 비춰볼 때 MBC에 제보한 그의 의도는 윤석열 검찰을 흔들기로 뚜렷해 보인다며 제보의 순수성과 신뢰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